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은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 두 분이 예. 제가 알기로는 예. 뭐 평소에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준석 예. 대표도 확실히 좀 많이 불쾌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손을 막 거의 거칠게 쳤고. 네, 그게 막수를 피하는 건데 무슨 거의 무슨 당랑권 하듯이 예, 뭐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칠 때도 팍 쳤어요. 배현진 최고위원이. 어깨 스매싱하고 어깨 그러더라고요. 스매싱 진짜 제대로 했어.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일단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회가 이 정도로 재밌으면 안 된다. 이거 너무 다이나믹하다. 너 누가 봐도 과해요. 게다가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걸 어떻게든 잘 포장해 보겠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진짜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목을 쳤을 거다 뭐 이딴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용태 최고위원도 앙스러워. 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근데 어쨌거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준석 대표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소통한 건 아니지만 당내 일가가 어떻게 보냐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당내 중진들을 대신해서 대리전에 나선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 너무 연배 차이가 많이 나오고 괜히 이제 대립을 했다가 뭐 약간 선배 논란,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꼰대 논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년배인 배현진 의원이 그 대립각을 세우는 역할을 맡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당내에. 그러니까 저도 뭐 그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을 할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부도 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저는 만약에 정말 그런 거라면 이거는 그렇게 건강한 일은 아니다. 생각은 듭니다. 이준석 그 당대표와 관련된 의혹 이미 이제 윤리를 했고 정무실장이죠. 네. 예.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내상을 입을 대로 입은 거 아니에요? 많이 입었죠. 그러면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2주 후에 네. 뭔가 이제 결과가 나와서 가령 뭐 경고 이상의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준석의 정치는 끝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예. 윤리위에서 얼마나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리위가 근거가 흐릿한데 그걸 들이대면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사실상 당대표를 쫓아내는 결정을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해야 이제 대표가 사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경고 정도는 괜찮고 경고도 물론 뭐 많이 타격은 입겠지만 일단은 당대표에서 물러날지 여부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설령 경고를 하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안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명확한 비위가 있다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은 또 이준석 대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경찰 수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결국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이냐, 그 국민들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윤리가 얼마나 제대로 내놓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미미한 근거를 가지고 징계를 당한다.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의 정치에서 길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미한. 근데 사실 그게 지난해 12월인가 이제 가세연에서 나왔었을 때도 그때는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 당시에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그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고 왔다 갔다 뭐 이럴 때였잖아요. 막 잠행해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오고 막 그래 난리 났을 때였죠. 그래서 사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제 그때 그 가세연의 그 유튜브 방송이 어떤 사인인가? 뭔가 검찰발 정보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어떤 의심이 있는 겁니까? 혹시? 저는 그걸 좀 층위를 나눠서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죽이려고 한다. 내지는 아직까지 그때 앙금이 남았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대할 때 보면 막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 오히려 되게 친근해요.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도로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막 그 정도 연기를 잘하면 저는 연기 대상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정도의 연기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어찌 됐든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당선에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 우여곡절을 겪었더라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준석 대표와 함께 유세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원해주고 막 2030 친구들이 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이런 걸 직접 경험해봤거든요. 그렇지, 봤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정권 교체의 완성이라고 하려면은 2년 뒤에 총선을 이겨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성공한 정부가 정부가 돼야죠. 아니 그러니까 2년 뒤에 총선 지면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5년 있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같이 안고 가가지고 차기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좋은 이미지 가져가고 좋은 성과를 내는데 저는 같이 협력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국정이 좀 순탄하게. 그럼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뻐서가 아니라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르더라도 저는 그렇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여기 층위가 좀 하나 달라지는 거는 제가 당내에서 듣는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당시 일에 대한 앙금이 없는데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밑에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좀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당시 이준석 대표가 본인들을 곤란하게 했던 거에 대한 앙금을 좀 갖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당내에 있어요. 그런 에너지들이 혹시 지금 여러 가지로 표출되는 건가?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무슨 공천 개혁까지 하겠다 이러니까 꼴보기 싫은 건가? 우리가 힘들게 정권 교체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상인데 이준석 저 꼴보기 싫은 친구가 계속 혁신한다 그래. 혁신한다 그러고 당 공천 시스템 개혁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린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게다가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최강욱 그 중징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칩니까?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저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최강욱 의원이 했던 것처럼 공식 회의석상에서 아무리 화상회의라 해도 쌍디급 발언 같은 걸 했고,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징계해야죠, 대표라도. 근데 최강욱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케이스가 다른 거는, 최강욱 의원은 최근의 일이고, 그 최근의 일을 목격한 믿음직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민주당 보좌진들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또 자기 당에 어찌 보면 이해가 반하는 증언들을 하고 있고 신빙성이 높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이라는 그 본체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김철근 실장의 행동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이걸 과연 이준석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1차원적으로 최강욱 의원도 강한 징계했으니까 이준석 대표도 강한 징계해야 된다. 그러기에는 두 개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그 증거의 어떤 층위 자체가 저는 굉장히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거기에 정무적으로 끌려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부르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스스로 약간 윤핵관 호소인 같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아니면 언론에서 그 정도면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이른바 그 이준석 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 밖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거의 혼자인 것 같기도 한. 이준석 라인은 이제 썩은 동아줄이죠. 썩은 동아줄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동아줄 개념에서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이준석 개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멍청이가 아니고서는 이준석 개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를 약간 오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얘기 드리면 이준석의 정치적 동지는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근데 이준석이 과거와 같은 형태,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공천 주고 특혜 주고 하는 형태의 사천을 하는 그럴 수가 없지. 당대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지향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본인이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 했는데요. 나는 국대다 출신의 신인규 변호사라고 있어요. 거기 이준석 대표랑 친합니다.
거기가 송파구청장 공천해가지고 송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여기 막 전략 공천해줄 거다 뭐 온갖 소문이 막 떠돌았어요. 근데 저한테 이준석 대표가 단 한 번도 신인규 잘 봐줘라라고 신인규의 시옷도 꺼낸 적이 없어요. 전화도 온 적도 전화도 한 번도 온 적 없고요. 공천 전 과정을 통틀어서 이 사람 잘 봐줘라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분은 공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경선했는데 경선에 졌어요.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과거의 그런 어떤 동아줄 개념의 당 대표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세력도 별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능력주의를 하고 싶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개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순천에 있고 다음번에도 순천에 출마할 거기 때문에 개가 별로 필요 없어요. 네, 가치나 지향점은 비슷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특히 이준석 대표가 호남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저는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이준석과의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제가 스스로 이준석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이준석이 시킨다고 제가 고지고대로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과거에서 말하는 이준석 개라는 거는 솔직히 거의 없거나 미미하다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준석 대표가 스피커로서 볼륨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쌓아왔죠. 예, 쌓아왔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언론에서 보기에는 윤핵관 대 뭔가 이준석 내지는 이준석 개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지만 냉정하게 놓고 봐서 이준석 대표는 당내 세력도 거의 없고 세력을 만들기 위한 과거 형태의 노력도 하지도 않아요. 그 젊은 정치인들의 고민이 뭐 참 많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본인들이 또 생각하는 그래서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현실은 또 그 과거의 프레임 그대로 거의 그대로죠. 네. 그래서 뭐 혁신을 하려고 하면 그걸 또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눈길로. 그렇죠. 너희들이 당 장악하려고 그러느냐. 그렇죠. 이준석 스타일의 젊은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려고 하냐.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니 능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당에 들어오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 사람들이 이준석 말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이준석이 하면 틀린 얘기라도 맞습니다 박수치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그게 아니라 과거의 연줄 중심에 누구 당협위원장 밑에 가서 가방 들어주고 뭐 막 당에서 윗사람을 따라다녀가지고 성공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내가 내 능력으로 한번 승부 보겠다, 인정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욕심 있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당에 많아지는 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윗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되바라졌냐. 옛날에는 뭐 우리가 오라 그럼 오고 가라 그럼 가고 뭐 함부로 언론에다가 인터뷰도 잘 안 하고 조용히 지내고 당에서 희생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는데 왜 요즘 애들은 다 희생은 안 하고 뭐 자기 정치하고 뭐 언론 나가가지고 떠벌떠벌거리고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싸가지가 없어졌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관점에서는. 근데 싸가지가 있는 청년들이 과연 우리 정치 발전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그 조직 수능만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586 물러나고 났을 때 뭐 김남국, 장경태 뭐 이런 누가 남았냐? 뭐 이런 분들이 그럼 과연 무슨 목소리를 낼 거냐 하는 거잖아요. 약간 싸가지 없더라도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바뀐 세상에 맞는 새로운 아젠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짜 청년의 당내에서의 역할이지. 그렇죠. 윗분들 얘기 뭐 잘 들을 거면은 뭐 젊은 사람들 그럼 필요 없다라고 아예 솔직하게 얘기하든지. 뭐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사실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를 규합하면 그게 자기 정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자기 이름을 걸고 정치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하면 동아줄을 잘 잡을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 잘 봉사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소신을 제대로 펼치고 내 이름을 떨쳐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다양성이 있는 정당이 많아야지. 다양성이 많아야지 그 정당이 사실은 생명력이 있는 거고요. 그게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당선되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비빔밥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 정당에 모두가 다 밥만 있으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이런저런 종류별로 다양한 채소도 있고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게 또 하나의 조화를 이뤄야지만 그 당이 맛있는 정당이지, 맛깔나는 정당이지. 뭐 청년들 와가지고 그냥 너네는
밥의 역할만 해 그냥 우리 밑에 깔려만 있어.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